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1차시 무리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무리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의 출발은 우리는 무리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무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유리수가 아닌 모든 실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 유리수는 뭐야? 분수꼴로 표현하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니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이에요. 모든 실수가 다 무리수가 된다는 게 무리수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고 봤더니 루트 2, 1.414 그 다음에 루트 3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파이 3.14, 152, 점점점 이렇게 가는 수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리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루트만 붙으면 그럼 다 무리수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루트 4는 어때요? 4는 2의 제곱이라서 제곱과 제곱근이 사라지고 2가 되겠죠? 얘는 유리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곱근으로 혹시 루트 또는 제곱근을 포함하는 게 모두가 무리수가 아니고 제곱근으로 표현되는 것들 중에서 뭐가 될 수 없는 거,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모든 수는 다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함수에서는 특별히 이 제곱근으로 표현되는 무리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식이 들어가면 그게 무리수에서 무리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호 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이런 식 중에서 특별히 아까와 같이 그듭제곱에 의해서 제곱근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제곱근을 제거할 수 없는, 즉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모든 그듭제곱근을 포함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루트 x 빼기 2의 제곱, 이거 무리식이니? 이거는 무리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곱과 제곱근이 날아가고 뭐가 될 수 있어요? x 빼기 2라는 다항식 또는 유리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지만 무리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근호 안에, 즉 제곱근 안에 x에 관한 식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한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리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무리식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수를 계산하는 거와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모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게 있어요. 무리수죠. 이렇게 분모에 우리가 그듭제곱근이 있으면 어때요? 유리화를 시키려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니? 양변에다가 어떤 켤레 형태를 취하죠. 켤레 형태를 취해서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무리식에서도 분모가 무리식일 때는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리식을 만났죠. 그러면 루트 x 빼기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를 곱해? 켤레를 같이 곱할 수 어떤 켤레란 말은 정확한 표현 아니죠. 켤레 형태, 즉 부호가 반대인 두 식을 곱할 수 있죠.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식을 좀 더 분모를 유리화해서 좀 더 간결한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리수에서 하던 분모의 유리화를 무리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리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y는 fx 함수의 기호에서 이 fx가 x에 관한 식이죠. 이 x에 관한 식이 유리식이었을 때는 유리함수가 되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앞서 배운 fx가 무리식이 된다면 우린 그것을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리식이 오게 되면, x에 관한 무리식이 오게 되면 그게 무리함수예요. 그래서 루트 x 무리식이죠. y는 루트 x 무리함수인 거예요. 루트 3x-1 무리식이죠. y는 루트 3x-1 무리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함수는 y는 fx의 그 x에 관한 식이 무리식이 오면 그걸 무리함수라고 한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함수를 정의하면 정의역과 공역,
정의역과 치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정의역이 특별히 중요한데, 정의역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얘들아, 이 루트 안에는 우리가 실수 영역에서 음수가 올 수 있어요? 이 루트 안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는 3x 빼기 1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x는 뭐가 돼요? 넘기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만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안에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역의 범위를 조심해서 이 보기를 참고하면서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정의역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실수였죠. 무리함수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하는 그런 아이들만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런 실수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첫 번째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무리함수의 기본형. 자, 무리함수의 기본형. y는 루트 x. 이게 기본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본형의 대표라고 하죠. 기본형이라고 하죠. 자, 이것의 그래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죠. 하지만 이것에 우리가 정의역을 생각해 볼게요. 정의역.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x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분모가 이게 루트 안의 값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이것인 실수가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x축 이렇게 그리고 y축 이렇게 그리면 정의역의 범위는 어디예요?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니까 요만큼이 정의역이에요. 요만큼. 안 보이나? 정의역이 요만큼이에요. 정의역이. 그러면 얘들아 치역은 어디예요? 자, 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전체인 이 y값도 뭐보다 크거나 같겠니?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죠? 그래서 치역은 이 범위가 치역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고려할 공간은 바로 요만큼의 공간만을 그래프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안에서는 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돼요. 자, 이 함수는 1대1 정의역과 치역은 y 값들의 모임인데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죠. 이 안에서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요 안에서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 함수가 돼요. 1대1 대응 함수는 뭐를 갖는다고 했죠? 1대1 대응 함수는 반드시 뭐를 갖죠? 역함수를 갖죠. 그죠? 얘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역함수 f 인버스 x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역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자, 주어진 함수 y는 루트 x의 역함수 구해보자. 역함수 구해볼게요. y는 루트 x의 역함수. 즉 요거를 구해볼게요. 그럼 역함수 구하는 절차 어떻게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y 제곱은 x 맞습니까? 그러면 x는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죠. 그 다음 우리는 뭘 바꿔? x는 y로 y는 x로 우리가 부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은 y 되겠죠. 즉 y는 x제곱 이게 바로 역함수죠. 맞습니까? 얘가 f 역함수 x 이게 역함수 맞습니까? 봤더니 주어진 우리가 루트 x의 역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함수네요. 뭐예요? x제곱 함수잖아요. 맞습니까? x제곱. 우리가 역함수로 바꾸면 정의역과 치역도 사실은 교체가 돼요. 근데 교체해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정의역과 치역은 공유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역함수는 우리가 그리면 이 범위 안에서의 원래 이 2차 함수는 요거잖아요. 이게 2차 함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중에서 얼마만큼만 그리는 거예요? 자,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만 그리는 거예요? 얼마만큼만? 바로 그거의 반만 그리는 거죠. 요만큼만 그리면 되죠. 우리가 이 정의역과 치역을 고려하면, 공역을 고려하면 요만큼이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죠. 즉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원함수는, 역함수와 원함수는 무엇을 중심으로 대칭이야, 얘들아? 무엇을 중심으로 대칭이야? 그렇죠. 바로 y는 x라는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무리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y는 x라는 이 직선을 중심으로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대칭 이동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y는 루트 x, 즉 fx. 그죠? 이 무리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 2차 함수의 역함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y는 x라는 이 직선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돼서 이런 그래프가 형성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얘들아,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거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예요? 이 그래프는 지금 어디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요 바깥에, 제곱근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와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 이거잖아요. 저 위에 있는 요 y는 루트 x와 마이너스 y는 루트 x는 무슨 축 대칭이야? 그렇죠. 우리가 y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y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실제로도 생각을 해봐, 얘들아. 루트 x는 양수잖아요. 거기다 항상 마이너스를 붙이면 항상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항상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래프를 뭐 한 거예요? 원래 이 그래프죠. 이게 y는 루트 x 그래프인데 얘를 뭐야? x축 대칭을 시킨 것이 바로 뭐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얘들아, y는 루트 x 안쪽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어디 붙었어? 잘 봐. 얘는 마이너스가 밖에 붙었고 얘는 뭐예요? 안에 붙었죠. 무슨 차이냐면 이 형태에서부터 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는 거잖아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대칭 이동이 뭐예요? x의 부호가 바뀌는 거. 바로 y축 대칭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시키면 돼? 무슨 축 대칭을 시키면 돼요? 자, 지금 주어진 보입니까? 주어진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y는 루트 x에다가 앞에 뭐도 붙고 이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또 요 바깥에도 음수로서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는 이런 그래프도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자, 이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도 마이너스 x로 바뀌었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x와 y의 부호를 다 바꾸는 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x축, y축이 있고 우리가 원래 기본형에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었죠?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한 번, 두 번 평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3, 4분면에 형성되는 거야. 자, 정리. 자, y는 루트 x 1, 4분면에 이렇게 2차 함수의 조각을 y는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 된 형태로 그린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 그래프는 뭐예요?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사실 이 마이너스는 어디에 있는 마이너스야? y 앞에 있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식을. 그럼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어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온 거잖아요. 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뭘로 바꾼다?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래서 2, 4분면에 형성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본형의 형태는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이 루트 바깥에도 마이너스, 이 루트 바깥의 마이너스는 y에 있는 마이너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x에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이 주어진 기본형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 해서 3, 4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곱근의 어떤 무리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는 총 몇 가지?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하면서 이번 차시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a 값은 크기값 1이 아니고 2, 3, 4가 갔을 때 2, 3, 4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알겠지만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곡선의 어떤 곡률이 바뀔 뿐이지 큰 그래프적인 개형은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조금 더 남았는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